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자유민주 선거에 대한 탈북민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정당의 선거 홍보를 위한 그런 방송은 절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선거가 좀 더 좋아질 수는 없을까? 좀 더 투명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좀 더 공명할 수는 없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과 모색들을 함께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2004년에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요. 그 14년간 국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3번의 대통령 선거를 참가했고요. 또 수차에 걸쳐서 지자체 선거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서 자란 분들보다는 자세히는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선거의 전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선거에 대한 어떤 바람은 마음은 있을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 선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북에서 살면서 선거 아닌 선거에 참가하다 보니까 남한에 와서 선거에 참가할 때 굉장히 마음도 부풀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기다려진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참가한 3번의 선거에도 직접적으로 제가 체험했지만은 제가 눈으로 보는 또 좀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선거의 아쉬운 부분 5가지로 저희는 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충분히 다 알고도 남는 문제겠지만은 저희 탈북자들이 보는 그 시각 중에서 무엇이 아쉬운가라고 하는 것이 흥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무릇 꽃밭 속에서 꽃향기를 맡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서일까요? 너무 꽃밭 속에 오래 있다 보면 꽃의 향기에 취하기 때문에 그 향기로움을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선거 풍토에서 오랫동안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 선거제도의 우월성과 또 그 선거의 민주주의성, 선거의 어떤 자유성에 대해서 저희 탈북민들만큼 그게 실감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히 이 선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같지만 앞으로 우리 민주사회에서 선거가 정말 원만하게 진행돼 가지고 좀 더 충실한 민주주의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면서 5가지 저희들이 보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거가 부실선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 부실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 모두의 우중을 반영한 또 유권자 모두의 선택을 받은 그런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되겠는데 60%대의 선거 투표율이 난다라고 하면 그 선거가 굉장히 부실하지 않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하나만 놓고 보아도 국민들이 다수가 참가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관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987년에 치러진 13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또 작년 5월 9일에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대선 투표율을 제시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높았던 시기가 89.2%였던 13대 대통령 선거, 2007년에 있은 12월 19일 선거에서는 63%의 투표율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0명 중 4명이 참가하지 않은 선거가 우리 국민 모두의 의지와 그리고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참 아쉽죠. 13대 국회의원 선거처럼 87% 이상이 참가했다면 그래도 아주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유권자들 모두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우리 선거가 이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정선거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선거만 끝나면 적어도 뭐 손가락으로 10개도 더 꼽아야 될 그런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 때문에 반드시 목이 잘립니다. 부정선거가 완전히 없는 정말 깨끗한 선거일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습니다마는
해도 너무한 이런 부정들이 선거 과정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이맛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선거에 너무나도 이게 금전 선거가 아니냐. 선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어떤 부정적인 금전도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선거한다라고 하면 정당 그리고 개별적인 후보들한테 선관위가 지불하는 돈은 엄청나다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이 선거가 저희들이 볼 때는 당파적 선거가 아니냐. 물론 사회 많은 사람들의 통합적인 우중을 또 선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당이 필요한가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당이 필요한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동네 일꾼을 선발하는 이런 지자체 선거에서까지 왜 굳이 이 당파를 가르고 나는 어느 당에서 나왔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혀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겠느냐. 전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당, 물론 뭐 거짓 당도 있습니다. 천도교 총무당도 있고요. 조선 뭐 사회민주당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당들은 뭐 후보 그리고 낼 수도 없고요. 원래 그것은 뭐 그냥 컴퍼니 당이기 때문에 그런 당에 대해서 북한 유권자들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북한에서는 이 선거할 때 돈이 전혀 안 듭니다. 그냥 중앙 텔레비전에서 선거에 참가합시다 이렇게 해놓고 이 거리에 뭐 이렇게 현수막 한 장 그리고 뭐 팜플릿 한 장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그 추울 때 그 더울 때 나와가지고 대열을 지어서 가도에서 행진해 가면서 선거에 100% 참가합시다. 뭐 그리고 선거 노래도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선거 참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도 아무리 이 정당 정치의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더라도 동네 일꾼들을 뽑는 동네 일꾼을 뽑는 이런 지자체 선거에서까지도 당색을 풍기고 내가 대통령을 아니까 나를 찍어주시오. 내 대통령과 악수한 사진 그리고 어느 당에 나는 어떤 인연이 있다. 어느 당에 나는 뭐 어떤 뭐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전면에 내셔가지고 자기가 도대체 제대로 된 일꾼이 맞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그 동네를 어떻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비전은 무엇인지 이런 것 치중보다는 사람 관계 그리고 나의 소속 이런 걸 갖다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적인 취지에 너무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네거티브 선거가 너무나도 정말 위험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죠. 그냥 막 욕이 좀 나옵니다만은 정말 이 네거티브 선거는 봐주지 못할 정도로 정말 먹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거가 진행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 정책 정강 그리고 자기의 비전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기보다는 상대편 후보에 대해서 허물을 들추고 그의 결함을 찾아내고 결국은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릴 그런 아킬레스건을 찬데 등이 달아나 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정말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탈북자들이 지금 보고 아쉬워하는 이런 문제들만 없어진다면 정말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선거는 세계 최고의 그런 선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남한의 지인분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도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걱정을 우리가 언제 놓을 수 있는지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말로 모범이고 또 하나의 어떤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며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선거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우중을 그대로 표현하고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그 선거에서 이런 정말 관가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남한의 선거를 바라보는 저희 탈북자들의 생각을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선거제도는 정말 선거가 아닌 최악의 그런 선거이라고 하면 남한의 선거는 진짜로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선거인데 왜 다들 선거에 참가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권자들은 어떻게 돼요? 선거에 그렇게 호기심이나 관심이 없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1948년에 첫 민주주의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의 선거 방법이나 정말 70년이 지난 오늘의 선거 방법이나 또 선거장의 분위기나 풍토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자유로운데 이 민주주의적인데 왜 선거 방법은 옛날 것인가? 옛날에 정말 한심한 때 아니었습니까? 당나귀 타고 갓쓰고 움풍영모를 하다가 갑자기 일제에서 15년 동안 정말 식민지로 살았던 우리 국민들, 정치적 각성이 무디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전혀 문외한이었던 저희 국민들이 이뤄냈던 참석했던 첫 민주주의 선거 1948년의 선거 장의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선거 이 모습과 별로 다름이 없다고 저는 용화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는 하나의 사회적 통념일까요? 그리고 상식일까요? 그것은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그 손볼 데도 없는 그런 하나의 신의 영역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한 그 70년간을 살아와서 민주주의 체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별치 않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왜 이제 도대체 살아본 지 10년을 좀 넘은 탈북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질까? 그것은요, 우리 민주주의 제도를 흠집 내려가거나 우리 민주주의 제도에서 험담하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정말 아쉬운 점,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좀 더 세련시키고 좀 더 발전시키고 보완한다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을 살릴 수 있고 그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런 정치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탈북자들이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좀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이 선거가 어차피 할 수 없이 정말 만인에 의한 만인이 뭐 투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 만인들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벽하고 아름답게만 진행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선거는 민주적 결정 과정의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선거 진행과 관련돼서도 저희들은 좀 이런 부침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꼭 선거장이라고 하는 그런 주어진 장소, 주어진 공간에서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94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음 참가했던 이 나라를 만드는 첫 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 선거장에 가면 선거함이 있고 거기다 종이에 쓴 기표용지를 가지고 기표를 해서 넣고 또 그것이 투명한 선거 되기 위해서 모니터링 단이 있고 뭐 그 모양, 그 선거장의 선거 방법 이건 70년 이전이나 지금 같단 말이죠. 지금 어떤 사회입니까? 그 시절에는 말이죠. 핸드폰도 없었고 특히 뭐 라디오 정도가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기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달나라 아니 화성에 로켓이 날아 올라가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 의사를 마음껏 표시할 수 있고 즉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기구를 가지고든지 사람들이 그 생각을 결심을 우중을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술이 실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거장이라고 하는 고정된 장소에서 옛날식으로 종이에다가 프린트해서 기표용지를 가져가는 이런 관행적 선거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단한 유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가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출장도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고장이 대한민국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일사불란하게 생업을 위해서 뛰고 뜁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제정된 시간 안에 제정된 장소에서 꼭 찾아가서 선거한다? 오늘날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말 창의적인 생각들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도 한번 이게 이런 의견을 좀 들어봅니다. 그리고 선거 홍보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엄마도 많은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 누가 누군지,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은지 그 선거의 뭔가 이 홍보를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투표율도 올라가고 또 그만큼 제대로 된 후보들을 이제 선거할 수는 필요한 과정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선거 홍보를 지금처럼 그냥 도로가의 현수막의 개수로 그것을 현수막의 크기로 매 가정과 기관들에 보내주는 선거 홍보 자료 이런 걸 통해서만 이게 될까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주었을 때 도대체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몇 명이 됩니까? 선거 홍보물이 말이죠. 저희 아파트나 저희 또 빌딩에 저희 사무실에 그 선거하면 그득그득 쌓여있지만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별반 없다는 거죠. 다 방치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보라고 하지만은 유권자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 힘들고요. 또 그것을 세세히 보자고 해도 이거 비교할 수 없어가지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무슨 차별이 있는지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어떤 내가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또 내가 생각하는 이 사회에 대한 나의 바램과 그런 것들이 도대체 누구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유불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말해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선거 이 정보들 꼭 필요한 이런 선거 정보들을 우리 유권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은 없을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텔레비전의 토론일 수 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 토론은 몇 시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루하고 또 거기에서도 아주 인신공격이 대단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선거 공약에 대해서 너무 이게 네거티브적인 그런 토론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화만 돋구는 거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더욱이 호기심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선거에 참여하는 그 유권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자극시킬 수 있는 빼어난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선거를 참가하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받기만 한다면 이거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그렇다 해서 선거자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겠죠. 아니면 선거에 불참하실 때는 어떤 법적인 불이익보다는 기회의 어떤 불이익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게 되는 정보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에 꼭 선거에 참가할래. 선거에 참가하니까 참 나한테 좋은 점이 있었어. 그리고 아주 재미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말 선거 전문가들이 저보다도 더 많은 걸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선거의 방식만 바꾼다고 하면 그 지금까지 선거에 들던 그 엄청난 비용을 흥미를 느끼고 유권자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만들어낸다면 당연히 유권자들이 선거장에 가려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휴대폰이나 그리고 컴퓨터, 태블릿 PC와 같은 이런 전자장비들을 가진 이런 선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 선거를 오염시킬 이런 위험성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걸 강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선거를 위한 이런 값싼 전용 전자장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정한 전자장비 나아가서는 보안 문제가 해결된다면 늘 쓰는 핸드폰을 가지고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선거를 할 수 있다면 참가할 사람이 대단히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집에서 그냥 침대 위에서 아니면 뭐 여행 가는 도중에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까지도 저는 선거에 참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모든 유권자들의 우중을 반영한 그런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전자적 방법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감히 어떤 정당도 이걸 하자라고 꺼내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안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또 하나의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죠. 이 블록체인은 은행의 잔고 감히 닫히지 못합니다. 부패시키지 못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휴대폰 그리고 선거 시스템에 도입한다라고 하면 그 선거자 본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오염시키지 못하고 또 이 본인이 투표했다는 그 사실을 정말 이게 어떤 해킹이나 그런 부적절한 그런 행위로부터도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이 보관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전자적 방법도 매우 선망할 수 있는 선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거 이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혁신을 좀 이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선거 홍보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홍보 방법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이 선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선관위에 나온 결과를 보겠습니다. 2017년에 5월 9일에 진행된 제19대 대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123억, 자유한국당은 119억, 86억, 63억, 27억, 그리고 3,200만의 그런 선거 비용을 정당들은 보존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만 합산해도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예, 적어도 500억 정도는 아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지자체 선거까지 포함하고 또 그리고 재선이나 보선까지 합친다면 정말 이 숫자는 천문학적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다 어디에 듭니까? 주로 유세를 하는 데 든다거나 아니면 사거리에 현수막을 만드는 데 든다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효소를 만들고 또 선거장을 꾸리고 선거 요원들을 활용하고 이런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편하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잘 만들어진 그런 플래시라든지 또 기타 뉴미디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음성, 사진, 동영상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케이블, 텍스트 이걸 효과적으로 모든 후보들의 것들을 이제 짤막하게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비교하는 이런 잘 만들어지고 충분히 만들어지고 훌륭하게 만들어진 이런 전자 홍보물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내준다라고 하면 지금 거리에 갖다가 정말 당파 경쟁을 하고 그냥 물량 경쟁을 하고 끊임없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이 마당 이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선거를 바라보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희 탈북민들과 이 선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아쉬움, 선거가 더 잘 되길 바라는 탈북자들의 마음을 피력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주권 재민. 국민의 속에서 권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정말 그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13일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선거에 모든 유권자들이 참석해서 우리의 일꾼, 우리의 의원, 우리의 단체장을 뽑는 그런 중요한 민주주의 발전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숙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많은 의견들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